이거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송도민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1시간 가량의 대표님의 강의를 정말 알차고 재미나게 잘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학번이라 코로나의 약간 심각성을 많이 본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화 등의 현 정권의 정책을 통해서 되게 방역에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한, 멀게 보면 영국, 프랑스나 가까이 있다면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아침에 눈을 일어나면 몇십 명, 몇백 명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신에 관해서도 방역에 구멍이 났음을 현 정권이 빠르게 인정하고, 물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2차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1차 접종자 수를 늘리는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맞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맞았고 저희 누나도 자녀 백신 4, 50대 예약 등을 통해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고 다음 주 중으로 다 2차 접종을 할 예약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 정부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방역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혹시 저희 미래 세대를 살아갈 저희들이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할 경우에 현 정권의 정책, 현 정권의 대처 등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지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번에 얻은 또 교훈이 많아서 이걸 또 제대로 우리나라 시스템 개선에다가 쓰면은 다음에 또 아마 5년 간격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문재인 정권에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에 또 이런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아직 인류와 접촉을 못한 바이러스가 몇 종쯤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숫자가 만 160만 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예방하려고 사람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박쥐를 잡아가지고 바이러스를 계속 채취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낸 바이러스가 3,000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바이러스가 159만 7천 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거의 평균 5년마다 한 번은 이런 소동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태 우리가 얻은 교훈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사태가 생기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잘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백신의 중요성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기부터 또는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부터 백신 연구 개발에 이제 더 투자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많은 연구원들을 기르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얻을 수 있는 게 백신 개발 환경이고요. 그 능력이고 그 국가에 얼마나 힘든 거냐면 100년 넘은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번에 백신 개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국산 백신을 못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첫 번째는 이제는 백신에 미리 투자하고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백신을 구하는 데 나서야 된다는 교훈 그거 얻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잘 방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내심이 많고 큰 재난 상황에서는 그 국가의 그 지시에 굉장히 잘 따르잖아요. 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식당 들어갈 때마다 QR 코드 하는 거 외국에서 그런 일들 생기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이런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함부로 수집하느냐.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돼서 어쨌든 이번 사태는 아주 지금까지는 적은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것도 이제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지금은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거든요. 그냥 다들 그냥 놔두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좀 더 현명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그리고 국가의 방역 체계 사이에서 적절한 점을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QR코드는 곤란해요, 사실은. 전 세계 스탠다드에도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이거 적용 못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그것도 찾아야죠. 그리고 또 입국 제한 있잖아요, 사실. 사실 작년 2월 초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들 입국 제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게 그래서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입국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는 오대 2주 동안 자가 격리 시설에다가 공공 격리 시설에다가 외국인들 격리를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이번에는 그 일정 기간 완전히 그 전면 입국 금지 이런 조처도 이제 앞으로 가능하게 될 거고요. 뭐 지금 예를 몇 가지 들어드렸지만 그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잘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